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10분 명리 오늘은 괴강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괴강이라고 하고 괴강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괴강 보통 이렇게 하고 격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강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 또 간단한 작용력, 좀 특성 이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에 그림을 보게 되면 지지의 구조에서 진과 술에 해당되는 글자 중에 이 네 가지가 실제로 개강에 들어가죠. 이렇게 네 가지 이 글자가 괴강살에 들어갑니다.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죠, 보통. 근데 또 임수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수를 넣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외울 때 그렇게 해서 5개를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책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연해자평이나 삼명통에서는 여기에 있는 까만 색깔이 된 경진, 임진, 무술, 경술이 이제 딱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를 넣느냐, 뭐 이걸 5개를 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명통에서는 갑진이라는 글자를 왜 안 들어가느냐 갑진 갑술은 이렇게 하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갑진은 청룡에 뭐 기가 임해가지고 괴강에 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는데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땅치 않아요. 또 다른 것들도 아직 뭐 전혀 그런 설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에 대한 거를 참 이야기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이게 신살 종류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계기로 해가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서 명리적인 해석이 어떤 원리가 어떻게 되냐 이걸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일단은 그래서 신살은 그냥 무작정 애우는 걸로 보통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조금은 억지스럽더라도 어, 애우기 좋게 혹은 그나마 이해하기 좋게 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한번 논리를 찾아보는 것들도 뭐 나름의 그런 공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원래 진은 이 천강이라고 하고 수리하괴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서 이 두 개를 따가 온 겁니다. 강자하고 괴자를 따옵니다. 그래서 술과 진을 이렇게 해서 괴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진과 술이 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된 게. 그래서 그러면 진과 술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음양오행의 그 관계성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요 표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진이라는 글자는 두 개가 진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거는 지망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거물이다 이 말이고 술에는 두 개가 있으면 이 얘가 천라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라망살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사와 수레를. 그래서 얘들이 하는 역할은 이쪽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지지가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음양이 회전할 때 이 관문이 돼요. 진과 술이. 음양의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관문에서 반드시 이 건물에 걸린다라는 것의 의미로서 라망사를 진사와 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첩기에 보면 이성희 선생은 이 라망사를 가지고 이 사주에 그게 두 개가 이상이 있고 또 운에서 오거나 이렇게 할 때 라망이 걸려가지고 뭐 감옥을 간다. 혹은 뭐 이런 괴강이 있으면 뭐 남편이 감옥을 간다든지 남편이 뭐
뭐 납치를 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시대의 좀 이야기들에 부합되는 뭐 전쟁이 일어난 직후니까 사주천경은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뭐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대에서는 뭐 전쟁이 일어난 지가 이제 뭐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보통 뭐 수옥에 갇힌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진사와 수레가 보통 담당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음양을 거둔다. 음양을 가두어 버린다. 이런 의미가 이 진사와 수레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토는 특히 수화를 입고시키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진과 술이 맡아서 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지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종의 심사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에 가면 입국 심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 여기는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이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것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괴강살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경진, 임진을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경술, 무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속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100%딱 떨어지는 않거든요. 의미가 있긴 한데, 억지스럽게 하면 답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술과 진에다가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과 임은 진을 타고서는 무엇을 완전히 차단하느냐면 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화로 넘어가기 전에 이 관문에서 완전한 차단을 가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술을 가진 이 자리에서는 경과 무가 화기를 전체적인 차단을 통해 가지고 거두면서 수기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게 일종의 이 괴강살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자기가 총괄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 이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강살의 특성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면 주체적인 의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인한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이고 모든 것에 책임을 맡는 모양 이런 것들도 다 이 괴강살의 특성이 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혹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무너진다. 이런 것들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곤란을 당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괴강살이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살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그 사람의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주동적인 역할, 이거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할 때 자기가 나름의 거기서 문지기로서, 검사해가지고, 니는 안 되겠다, 가. 이런 식으로, 이는 불법이야. 이런 식의 그 구분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을 통하면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적어놓은 건 일단 좋은 것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계양사를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안 좋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좋은 거를 이렇게 적어서 한번 개강살 있는 분들이 그래도 기분이 안 나쁘도록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문구들은 전부 다 삼명통에 있는 문구입니다. 옛날 문구죠, 그죠? 요거를 조금 요거는 뭐 읽지 않아도 요 한글로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발복이 비상하다 이 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좋은 구조나 좋은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그 능력이 굉장히 드러나서 그게 복으로서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발복해서 엄청나게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할 정도로 크게 이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품이 상당히 총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개강살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아주 그 나름 좀 이렇게 잘 알아듣고 또 총명하고 또 보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에서는 좀 주동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괴강살이 좀 사주 구조가 괜찮다 싶은 경우에는 상당히 총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조가 좀 안 좋으면 이게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괴강살의 특성이 기복이 심합니다. 아주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에 그 아주 이 수준차이가 확 이렇게 심하게 나는 게 괴강살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문장을 크게 떨치는 거,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단성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큰 특성이거든요. 그냥 어줍잖하게 이렇게 잘 안 해요. 예, 뭔가 똑부러지게 하려 하고,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의식과 동반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고 이런 것들로 특성을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 살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뭔가 주동권을 쥐어야 되는 그런 그 심정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위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죠? 진과 술이 전부 다 그런 작용을 하게끔 하는 이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금이라는 것은 두 개 다 여기에 이 진과 술에 다 붙어 있거든요. 이 경금이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것에 대한 숙살지기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과 술에 다 붙어 가지고 강제하는 것으로 그 기운을 갖다 가지고 양쪽 자리에서 천간으로 투출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입고시키는 기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겠죠, 그죠?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까불면 너 그냥 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경을 양쪽에 딱 같이 경술, 진술, 경진, 경술 이렇게 두 개를 딱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의 화를 열어가는 진사가 있는 이 지망의 자리에서 임진이 괴강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진토를 동반해서 임수가 화기에 대한 것을 임수를 화기에 대한 것을 열어가는 자료에서 임수를 그 입고시키는 그런 동작으로서 임진을 넣었겠죠, 그죠? 그래서 수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넣어 들어간다는 요 모양으로. 그럼 반대로 무술에서 무토는 그죠? 화기를 모두 거두어서 간다라는 의미로 아마 여기에서는 괴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괴강사를 그렇게 이해하면 원리가 쉽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경진, 임진은 경금은 모든 것을 숙살지기로서 끌고 가는 거, 임수는 그 다음에서 화가 열리기 때문에 무리를 이끌고 수들이 전부 다 진에 입고되는 모양이고 반대로 술에서는 그죠 경금이 강제로 술토에 넣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는 화기를 전부 다 거둔 자리가 무토잖아요, 그죠? 화기를 전부 다 덮은 것이니까 끌고 들어가는 모양으로서 무술을 괴강살로 넣었죠. 그래서 임술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죠? 임술이 이거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좋은 거를 잠깐 보면 그 성품이나 성은 엄하고 잡아가두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하면 주로 뭐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뭐 그죠 교도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도 쓰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적인 특성을 할 때도 이 괴강사를 잘 활용하면 답을 찾기가 좀 쉽거든요. 그 다음에 총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구들이 있습니다. 안 좋을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것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괴강살이 조금 신약할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충형이나 이런 게 많을 때 주도권을 뺏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벌이 많고 사람이 고단하죠, 그죠? 자기가 주권을 못 쥐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그리고 뭐 간혹 재간을 바로 받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제재를 받는 입장이 돼 버리는 거죠. 뭐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 그래서 괴강사례는 그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괴강사를 가졌다 하면 이왕 이렇게 총 책임을 맡을 것 같으면 일간이 상당히 그 힘이 있거나 해가지고 그 권위나 건세를 쥐고 가려고 하는 그 구조가 되는 것이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신약한 경우에는 괴강살이 굉장히 시달리더라 이런 큰 뜻으로 이해를 하고 괴강살을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괴강살 말고 또 뭐 백호살이라든지 또 기타 이렇게 살들이 우리한테는 이거 명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몇백 개가 되죠, 그죠? 근데 그걸 다 원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뭐 전혀 뭐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처럼 약간 이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음양오행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간지작용에 대한 생각자를 위주로서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것들이 만들어진 원리, 특히 이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형성이 되어 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살용료는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외우는 식의 그게 방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음양오행의 그 법칙 안에서 조금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괴강살요 외우는 거, 요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뜻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똥 넣어놓고 사주에서 일주가 괴강이냐, 또 어느 자리가 괴강이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는 자기 자신을 하지만은 예를 시의 괴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권위나 권력에 가지는 자식이 놓는 자식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깨어놓는 필수적인 우리가 신살 종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예, 또 다음에 뵐게요.